이번 영상에서는 제 인생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인지 아직 제 인생책은 총 2권이 있어요. 1번, 2번.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생기겠죠? 책을 많이 점점 더 읽다 보면. 네, 먼저 첫 번째 인생책부터 소개해 드리면 많은 분들의 인생책일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가 이거를 처음 읽은 건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버전이 조금 많이 나왔죠. 이렇게 멋있는, 실제로 이제 얼굴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초판, 이걸 어머니가 사 오셔서 읽으셨던 한창 우리나라에서 유행이었죠. 요거를 제 인생책으로 꼽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지금 실물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몇 판인지 한번 볼까요? 요걸 볼 생각은 없었는데, 보니까, 보이시나요? 1판 20세입니다. 1판이네요. 좋습니다. 요 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요걸로 가장 유명해요. 이게 나오나 미리 한번 찾아봤는데 이 게임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캐시플로우라는 요 그림 한 장으로 이제 그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산층의 현금 흐름인데 보시면 이렇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자산과 부채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뭐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산이란 무엇이냐? 자산이란 무엇이냐? 부채란 무엇이냐? 자산이란 뭐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 부채란 무엇이냐? 부채란 나에게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 이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나 자동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는 세금도 내야 되고 취득세 세금 내야 되고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나가고 유지비도 들고 근데 제 첫 집을 이제 그 중고차를 처음 사서 타고 다니면서 매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좀 먼 곳에 첫 집을 구매하게 돼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자동차가 없었으면 저는 이 집을 매수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당연히 20대 초반에 영끌 해가지고 외제차 사는 거 그런 건 당연히 부채겠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외국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매달 이제 월세를 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약간 이제 불패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그러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자산이란 무엇이냐.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요게 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플로우 차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의 흐름은 없네요. 결국 이제 부자의 플로우 차트는 이렇게 자산에서 지출을 지불하고 다시 또 자산으로 쌓이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처음 이런 개념, 자산을 사서 모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이어서 제 첫 번째, 지금도 넘버원 인생 책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행운에 속지 마라. 이 책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잠깐 표지밖에 없는데 행운에 속지 마라. 나심 탈렙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책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펀드 투자자가 있을 때 20년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렇다고, 20년이면 좀 넘기네요. 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겠죠. S&P가 3% 오를 때 이 사람은 20%의 수익을 올렸다. 근데 그게 단순히 행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지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청소부였나? 청소부가 있고 치과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청소부가 10년 동안 로또를 사다가 마지막 해에 로또에 당첨되어서 10억을 벌었다. 자산 10억이 되었다. 그리고 치과 의사는 10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서 자산 10억이 되었다. 요 둘을 비교하는 게 이 행운에 속지 마라의 메인인 것 같아요. 결국 10년 뒤에 청소부도 10억이 되었고, 총자산 10억이 되었고, 밀리언웨어가 되었고, 치과의사도 총자산 10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 이 둘은 정말 같은 10억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약간 평행우주, 평행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평행세계, 지구 1, 지구 1, 지구 2,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지구 100이라고 하면은, 지구 1에도 청소부 1이 있고, 치과의사 1이 있고, 지구 2에도 청소부 2가 있고, 치과의사 2가 있다고 했을 때, 지구 1부터 이제 청소부라고 하면, 지구 1부터 지구 99까지는 청소부의 총 자산은 아마 한 5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청소부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 책에서의 애쉬가 아마 청소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 100에서 우연히 로또를 맞아서 자산 10억이 된 거죠. 이게 청소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치과 의사는 아마 지구 1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 10까지는 잘 안 됐어. 1억. 지구 11에서 지구 예를 들어서 90까지는 한 8억. 그리고 지구 99에서 지구 100, 10억.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돈도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의사는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고 이 청소부의 10억은 예측할 수가 없는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아야 된다 했나? 결론이 잘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100개 던졌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막 100억, 1000억을 모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구나. 실력이 있다. 실력이 성공을 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예를 또 들죠. 러시안 룰렛 들어보셨나요? 러시안 룰렛. 결국 이제 총구를 나에게 겨누는 게임인데, 러시안 룰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구가 좀 6개가 있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총알 하나를 넣고 러시아 사람 두 남자가 돌아가면서 방아쇠를 자기 머리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러시안 룰렛에서 만약에 러시안 룰렛 총을 한 번 쏠 때마다 이제 1억씩 준다고 합시다. 한 번 쏠 때 1억씩 준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6분의 5의 확률로 1억을 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총알을 가져와서 만약에 또 쏘면은 뭐 6분의 5 확률로 이제 1억을 벌어서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이 시도한다고 하면 분명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야, 그 사람은 그거 그렇게 성공했대. 너도 한번 해봐. 그 사람이 본인이 러시안 룰렛을 100번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 우리 강의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결국 하게 했던 씁쓸한 결론인 것 같지만 정리하자면 뭐 제 인생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번째 행운에 속지 마라 이렇게 이제 두 권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조금 연말에 독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이면 두 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인생 책이어서요. 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